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진수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저한테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지금 시장이 저점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올라온 상황인데 뭐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진입을 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예, 새로 살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여쭤주 보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부터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나서서 치료제 개발에 또는 이제 백신 개발에 끝을 보라. 예,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100%다 보상해 주겠다. 예, 이게 혁신적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관리를 대응을 잘한 거에 끝내지 않고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자, 뭐 이런, 예, 좀 이렇게 펌프질을 할 수 있는 발언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도 있습니다. 또 오늘 또 문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 전화 통화를 했다. 예,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자, 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 기대감을 확 오늘 얹었던 또 뉴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국내 바이오 업종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온 케이스인데, 이제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무거운 종목이, 예, 그래도 주가 어느 정도 싹 회복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 코로나 관련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치료제 글로벌 생산 기지로 등극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 비어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대량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예, 이 기사가 나오면서 또 시가총액이 35조가 넘어가는 이런 대형주도 오늘 장중 26%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물론 이제 장 끝날 때는 16.82%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호재성 내용이 나오니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예,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쉽사리 접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치료제, 백신까지 싹 다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도 되느냐, 일단 당분간은 가져도 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가 다 나온, 예, 1차 수혜 종목군들은 이제는 조금 식상해졌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MO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이오 쪽은 보긴 보는데 바이오가 너무 많이 복잡하니까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바이오 업체는 크게 신약 개발 업체, 그 다음에 제네릭 업체, 그리고 셀트리온처럼 이런 그 뭡니까,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원료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약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 같은 거죠. 예, 바이오의 공장 같은 CMO 업체, 예, 이렇게 이제 나눠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신약 개발 업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새로운 약, 세상에 없는 약을 개발하는 업체를 우리가 신약 개발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제네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신약이 개발이 돼서 어떤 한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이걸 갖다가 이미 만들어진 약을 다른 회사에서 그 약을 사다가 분석해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신약을 개발을 하면 20년이나 25년 동안, 그 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독점권을 부여를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독점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 약은 그 회사가 아니면 만들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십수년을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돈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신약 개발을 목을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혜택이 없다면 굳이 신약 개발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일단 신약이 나오면 20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점권이 부여된 시기 동안에는 약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이 약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이제 신약개발업체고, 신약개발업체가 가는 길은 사실은 10년 동안 돈 들어가면서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엔 하나 성공하면 그걸로 돈방석에 앉는 거다. 향후 그 약 하나만 가지고도 20년 동안 뭐 이제 자기가 이제 허가 받은 그 국가 안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독점 기간이 끝나잖아요. 예, 독점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복제를 해서 비슷한 약을 갖다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름만 바꿔가지고. 예, 이렇게 독점권이 끝나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 복제약을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국내 시장에 있는 일반 뭐 종군당이라든가 뭐 동아제약이라든가 뭐 다음에 한미약품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제네릭 약품이 상당히 비중이 높잖아요. 예, 그 얘기는 이미 특정 독점권이 끝난 약들에 대해서 이 복제를 해가지고 파는 약, 즉 제네릭을 우리가 복제약이 제네릭이다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 중간 단계에 새롭게 끼어 들어온 게 바로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건데요. 예, 복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성분을 통해서 약을 만들면 이 바이오시밀러는 단백질 성분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효과가 더 좋다. 예, 효과가 더 좋고 그리고 뭐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사실 태동된 지 지금 한 10년 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예, 바이오시밀러가 결국엔 어디를 잠식해 먹는 거냐? 제네릭 시장을 공략하는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다. 여기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바이오시밀러로 매출을 1조 이상 올리는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국내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회사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최초 퍼스트 그룹에 들어가는 그런 바이오시밀러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까 CMO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MO 업체는 실질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임상을 한다거나 또는 임상 끝나가지고 시판 허가를 받으면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신약개발업체는 공장을 가지고 신약개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연구소에서 R&D 센터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자기네가 이런 로직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서 CM업체에 보내면 그 CM업체가 생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탁 생산 업체를 우리가 CM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뭐 과정 중에 CRO 업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신약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설명드릴 때 뭐 이제 그런 관련 업체들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나온 소식은 정확히 뭐냐? 그러니까 미국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려는 회사가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CMO를 찾아서 그 업체에 지금 대량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즉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미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급등이 나오면 뭘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언제 팔까를 생각하죠. 그러면 결국엔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으면 왜냐하면 단타로 매매를 하니까 들고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샀다가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팔았다가 다시 새로운 수혜주가 나오면 그 수혜주를 또 샀다가 급등 나오면 팔았다가 이런 식의 매매 방식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 쭉 들고 간다. 그리고 또는 급등이 이미 나온 종목을 매수를 해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치료제를 안 봐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된 새로운 치료제를 찾아야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수주받기 전까지는 코로나랑 이렇게 크게 연관되지 않았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기존에 이미 코로나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코로나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잖아요. 헬릭스미스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 업체잖아요. 근데 헬릭스미스는 신약 개발 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헬릭스미스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랑 전혀 연관성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헬릭스미스 자체는. 근데
헬릭스미스는 본인들이 지금 임상 개발하고 있는 이 VM20이라는 엔젠시스라는 약을 갖다가 본인들이 생산 체계도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게 바로 미국의 생산 시설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CMO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CMO 업체 이름이 제노피스라는 회사인데, 이 제노피스는 사업 구조가, 물론 규모는 다르겠지만 사업 구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CMO를 하는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노피스가 지난번에 나온 소식이 계약 상대방은 아직까지 본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검사 중이다. 즉 한마디로 이 수주 업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만들려는 회사가 지금 제노피스에 찾아가서,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설계도면을 주고 이걸 한번 생산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봐보자. 이게 바로 예비 타당성입니다.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없이 생산이 되겠구나 싶으면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수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7할, 8할 정도는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치료제에 대해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수주를 받아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거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주를 받기 직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중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 아직까지 시장에 부각이 안 된 종목,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본다면 차라리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에 헬릭스미스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가 결국엔 중국에서 임상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코로나는 호각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분석을 다 달라붙어서 분석 결과를 빨리 내놓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렘데시비르가 결국엔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든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서의 결과.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원래 이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라는 회사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길리어드에서 C형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ST팜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국내에. 예. 퍼스트 벤더입니다. 예. 가장 큰 벤더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길리어드가 확대 생산을 했을 때, 그리고 임상 결과 좋게 나와서 전 세계 치료제로 일단 1차 치료제로 사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건 ST팜이라는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ST팜이 길리어드 관련주기 때문에 당연히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성공을 하면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볼 종목, 그리고 가장 시선이 집중될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엔 ST팜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헬릭스미스는 백신 CMO 관련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ST팜은 길리어드 렘데시비르가 성공할 경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 두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외에는, 그러니까 치료제 외에는, 치료제는 또 그렇다고 해도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부터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분기 때 실적이 좋을 기업이 많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만약 100개의 회사가 있다면 그 중에 90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90% 정도는 실적이 증가했다기보다는 감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감소가 전부체적으로 다 감소가 되는 국면에서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대표적인 종목들, 여러분들 우리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언택트 기업이에요. 언택트 기업. 그러니까 언택트 기업들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대면 사업, 비대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언택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비대면 사업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게임주도 있을 거고, 엔터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나 웹툰, 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쇼핑몰도 있을 거고, 홈쇼핑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다 아우르는, 예,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단. 예, 그래서 한국사회보결제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국사회보결제 지금 이 장에서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예,
한국사회보겠자는 그냥 전체적으로 온라인에서 결제가 많이 일어날수록 실적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1분기 실적 분명히 잘 나왔을 겁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온라인 쇼핑과 관련된 거는 이제 VTGMP를 말씀을 드렸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게임은 제외하고 언택트를 보자.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려면 중국 판호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게임에 관련해서는 이제 판호가 개방됐다는 소식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중국문이 열려야 실적이 아주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게임은. 그래서 게임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지주 같은 경우도 사실 수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골판지니까. 박스, 여러분들 택배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택배량이 물동량 확실히 증가했기 때문에 골판지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도 수혜라라고는 할 수 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좋을 수는 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있는 건 골판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바닥권인데 좀 무겁긴 합니다. 뭐 한솔재지 같은 거,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이제 웹툰, 뭐 미스터 블루,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좋을 거는 제가 뭐 뭐니 해도 한국사회보결제, NHN 한국사회보결제, 이 종목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종목이지만 종목을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뭐 언택트 관련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됐지만, 그 중에서 뭐 저보고 하나를 픽해라 하면 뭐 한국사회보결제가 일단 1순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가 급락 나오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그 절대 팔지 마라, 버티면 절대 어느 정도는 올라온다. 그래서 다들 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고맙다는 말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돈을 이제 하나씩 좀 다시 벌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삼고, 앞으로도 유튜브 시청 자주 해주시고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